범죄로 보는 일본 5. 잔혹 범죄 눈 감고 장려하는 일본 문화 1. 만화, 소설, 영화 등 일본의 대중문화에는 온갖 끔찍한 범죄가 나옵니다. 대중문화가 사회 분위기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에서 범죄 문화가 만연한 일본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 범죄를 오락처럼 미화한 명탐정 코난. 먼저 한국에도 잘 알려진 만화 명탐정 코난을 살펴볼까요? 일본에서 명탐정 코난은 남녀노소가 즐기는 국민 만화로 통합니다. 1994년 연재를 시작한 이 만화는 첫 화부터 사람의 목이 잘리는 살해 현장, 수상한 약물, 밀거래와 그 현장을 목격한 주인공이 살해당할 뻔한 장면 등 끔찍한 범죄와 범행 수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화에서 사건 해결력을 인정받는 탐정은 돈과 명성을 쓸어 담으며 사회의 존경을 받습니다. 주인공인 코난의 영향을 받은 소년 탐정단이 범죄 현장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어린이가 끔찍한 범죄에 노출되며 심지어 범죄를 오락처럼 즐기는 내용의 만화는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카하시 마리 변호사는 2022년 4월 18일 코난은 자신이 명탐정임을 뽐내며 범인을 차례차례 특정해 여러 곤란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이 하는 수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끼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수사 정보를 개인 게다가 겉보기에는 어린아이인 코난에게 발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코난 자신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코난이 사건 추리를 위해 주변 어른을 시계형 마취총으로 잠재우는 행위를 두고 상해죄, 마약 및 신경약 취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는 지금 든 사례는 극히 일부라고 짚었습니다. 다카하시 변호사는 일본인들이 극장에서 상영되는 명탐정 코난 영화를 보며 코난에 대한 새로운 체포 근거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인명 경시 문화. 일본에서는 명탐정 코난뿐만 아니라 범죄가 나오는 여러 소설과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소설 화차가 출간됐습니다. 이 소설에는 자신을 친근하게 대해주던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살다가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화차는 일본에서 2011년 드라마로도 제작돼 방영됐습니다. 일본의 거품 경제가 꺼지고 부작용이 심화하던 1997년에 개봉한 영화 큐어는 살벌한 사회 분위기를 풍자했습니다. 영화에는 가족과 이웃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형사 등 정체불명의 병에 전염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1998년 연재를 시작한 만화 헌터에는 미성년자가 청부살인, 인신매매, 협박, 특수사기 등 범죄를 직접 주도하며 어른을 지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영유아, 유기 집단 폭력, 아동학대, 식인 장면도 나옵니다. 1999년에 출간되고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배틀로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서로를 속이며 죽고 죽이는 장면이 부각됩니다. 2009년 연재를 시작하고 영화로도 제작된 만화 진격의 거인에는 특수한 약물로 거인이 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에렌 예거는 자신의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를 거인의 힘으로 짓밟으며 인류 대다수 말살, 문명 초토화를 시도했습니다. 2012년에는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거액을 빼돌리고 살인까지 하는 은행 직원을 다룬 소설 종이달이 출간됐습니다. 소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으며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만화 소설 영화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며 일본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일본 문화 전반에서 다뤄지는 범죄는 일본의 오래된 인명 경시 문화와 관련지어서 바라볼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갈수록 나빠지는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범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인명 경시 분위기, 칼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행위가 예사실이었던 사무라이 문화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은 1185년 사무라이가 처음 정권을 쥔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하고 700년 가까이 오로지 사무라이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무라이에게는 하층민을 베어 죽여도
잘못을 묻지 않는 기리스테고맨이라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1600년대 초반을 다룬 드라마 쇼군에서도 묘사되는 장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라이의 통솔 아래 사회 전반에서 영유아, 살해를 인정하는 마비키 문화도 있었습니다. 마비키는 본래 튼실한 과일이나 작물을 고르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솎아내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갓 태어난 본인의 자식을 죽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로 변질됐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치면 마비키는 영유아, 살해, 시신 유기 등에 해당합니다. 일본 대백 과전서를 인용한 일본어판 위키백과에 따르면 마비키의 기록은 헤이 안 시대 794년에서 1185년부터 남아있는데 가장 성행한 건 에도 시대 1603년에서 1868년이라고 합니다. 에도 시대는 조선 왕조 중후반기와 겹치는 시기로 사무라이인 도쿠가와 가문이 집권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빈곤에 허덕이던 가정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마비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목 졸라 질식시키기, 무릎이나 이불로 질식시키기, 젖은 종이를 얼굴에 밀착시켜 질식시키기, 생매장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 당시 도쿄와 가까운 한 지역에서만 매년 갓난아기 3만에서 4만 명을 마비키로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전역을 통틀어 보면 매년 살해당하는 갓난아기 숫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에도 시대 당시 마비키를 한 자가 처벌받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마비키는 살인 범죄로 여겨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어판 위키백과는 중동 지역 등에서 마비키와 비슷한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큰 죄로 처벌받았다며 일본처럼 아기 살인이 널리 용인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 전 사회가 수백 년 넘게 마비키라는 집단 범죄에 동참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온갖 범죄를 만화, 소설, 영화에서 다루는 일본이지만 유독 마비키를 주제로 삼은 것은 없습니다. 이는 마비키에 관해 떳떳하지 않은 일본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듯합니다.